안녕하세요. 라움치과 원장 이태희입니다. 서울보금치과 원장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재성기 아카데미 첫 강의 시작입니다. 보존과 강의로 명강의 하고 계시는 유기영 원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 서울스마트치과와 남상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기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기영 원장님의 강의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하악 대구치 마취 잘 하는 법이 있나요?입니다. 우리 치과 의사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죠. 잘 되다가 어떨 때 정말 안 되고 막막하고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이럴 땐 되게 난감하죠. 원장님 하악 대구치 마취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 리도카인 앰플 하나로 하치조 블럭 마취를 했을 때 치아별 성공률입니다. 전반적으로 성공률이 생각보다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치과 의사의 19%가 마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연 치과 의사가 내 길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취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모든 치과 의사들에게 걱정거리인데요. 제가 하악 대구치의 마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테리어 테크닉입니다. 소구치에서 들어가는 컨벤셔널 테크닉과 비교했을 때 제1 대구치의 교환면을 가로지르며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익 깊이는 약 10mm로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과 딥 텐던 오브 더 템포럴 머슬 사이의 공간에 주사 바늘이 위치하게 됩니다. 저는 리도카인 반 앰플은 컨벤셔널 테크닉으로 반 앰플은 안테리어 테크닉으로 블럭 마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소구치에서 들어가고 대구치에서 들어가고 이게 네. 그 반대편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반대편 네. 소구치에서 사진에서 보통 보는 들어가게 것처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네네. 여기 모식도가 있습니다. 네. 6번에서 들어가면은 국악부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국악부를 당겨서 6번에서 가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안테리어 소구치에서 법은. 들어가면 자입 각도가 한 49.4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치에서 들어가려면 조금 더 이렇게 가서 한 60도 정도로 가로지르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네. 경우에 일단 그 뒤로 들어가서 한 반쯤 넣고 또 이렇게 빼면서 또 한 반쯤 넣고 빠지고 이러면 비슷한 효과가 나오나요? 아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또 어떻게 들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음. 네. 두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티카인입니다. 아티카인은 리도카인을 비롯한 다른 아마이드 계열의 마취제와는 화학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그 결과 보다 지용성을 띠게 되고 신경막과 같은 지질 장벽에 침투가 용이합니다. 아티카인은 협측에 침윤으로 마취하여야 하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설측 마취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아티카인을 하치조 블럭 마취에 사용하면 감각 이상이 5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블럭 마취에는 아티카인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0명의 환자를 일주일 간격으로 2번 내원시켜서 한 번은 아티카인, 한 번은 리도카인으로 제1 대구치의 협측 침유 마취를 했을 때 아티카인의 마취 성공률이 유의성 있게 높았고요. 마취가 되는 시간 역시 아티카인이 리도카인에 비해서 더 짧았습니다. 네, 또한 아티카인의 마취 심도가 더 깊고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취가 잘 되지 않는 환자분들에게 아티카인을 사용해서 협측 침유 마취를 하신다면 마취가 안 되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마취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취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보통 본인이 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아티카인을 한번 사용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증 너무 심해가지고 마치 앰플 막 3앰플, 4앰플 썼는데도 네.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마취 방법을 더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블럭 마취, 침유 마취를 시행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치주 인대 마취, 그리고 치간 유두 마취, 그리고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치순의 마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치주 인대 마취는 치근단 방향으로 쉽게 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니들의 베벨이 치근 방향을 향하게 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보시면 제2대구치 발치화인데요. 특히 치경부 부위의 골이 다공성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주 인대 마취를 했을 때 이 부위로 대부분의 마취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순의 마취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민감한 치수에 직접 마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이 심합니다. 따라서 다른 마취 방법이 실패했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강한 압력을 느끼면서 마취를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수가 조금만 노출된 상태에서 압력을 느끼면서 마취를 해야 하고요. 이미 와동이 커서 압력을 느끼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커튼 펠렛으로 최대한 마취액이 새지 않도록 막아놓고 치순의 마취를 하신다면 압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아주 코튼 펠렛으로 저렇게 하는 방법 저 몰랐었는데 네.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지금 보면은 그러면 유기현 원장님께서 이제 하악 전달 마취 할 때 네. 사용하시는 그 니들의 길이와 그다음에 몇 게이지짜리 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앰플은 보통 평균 한 몇 앰플 정도 쓰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일단은 롱니들은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롱니들이 너무 두껍고 저는 블럭하고 치민을 둘 다 해야 되는데 두꺼운 롱니들로 치민을 하기에는 너무 조직을 많이 손상시키는 것 같고 환자의 불편감이 큰 것 같아서 30게이지 그냥 숏니들로 30게이지 숏니들. 네, 예. 그걸로 이제 블럭 마취랑 치유 마취 전부 다 시행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악 대구치의 경우에 첫날 같은 경우 제가 블럭 마취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 앰플은 컨벤셔널 테크닉으로 나머지 반 앰플은 안테리어 테크닉으로 그래서 한 앰플을 리도카인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티카인을 사용해서 절반 앰플 협측에 그렇게 주사를 하고요. 나머지 반 앰플은 혹시나 마취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치간 유도라든지 치주 인대 혹은 치순의 마취를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반앰플 아티카인으로 네. 그렇게 그 치수광내 마취까지 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게 될 만약에 겁니다. 한다면. 네네. 사실 치수광 마취 같은 경우는 마취액은 크게 관련이 관련 없습니다. 없죠. 네. 그 결과에 보면 셀라인으로 마취를 해도 강한 압력만 느낄 수 있다면 마취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셀라인으로 해도요? 네네네. 그거 참 재밌네요. 네. 예. 그래서 치수의 마취는 무엇보다도 강한 그 백 프레셔, 압력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환자한테는 죽음의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치수광내 마취를 당해보셨습니까? 짜릿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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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갈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석회화된 치아에 그 근관화동 형성 방법이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반적으로 근관 와동을 형성할 때 대구치의 경우 치수가 가장 큰 곳으로 벌을 향해서 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상악의 경우 구개 측, 하악의 경우 원심 측 근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치수광의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렇듯 석회화가 돼서 버의 직경보다 치수광의 높이가 작으면 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가 떨어지는 느낌만 믿고 근관 와동 형성을 진행하다가는 석회화된 근관에서 천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석회화가 심한 경우에는요, 상악 대구치든 하악 대구치든 간에 근심 협측 근관을 타겟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석회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근심 협측 근관의 치수각이 가장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환면에서 치수관까지의 거리를 알면 우리가 안전하게 천공의 걱정 없이 근관 와동을 형성할 수 있을 텐데요. 총 200개의 상악 대구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거리가 거의 일정하다고 합니다. 상악 대구치 협측 교두에서 치수광 천장까지의 거리가 평균 6.23mm, 하악 대구치 역시 협측 교두에서 치수광 천장까지의 거리가 평균 6.36mm라고 합니다.
석회화된 치아의 경우에 치수광이 바닥에서부터 2차 상하질이 침착되기 때문에 교두로부터 7mm 하방에 있다면 치수광 안에 들어와 있거나 치수광 바닥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신다면 석회화된 치아의 근관 아동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면 그 버가 라운드 버 같이 생겼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실제로 사용하시는 버는 어떤 건가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라운드 버를 사용하다가요. 지금은 그냥 테이퍼드 다이아몬드 버, 네, 날이 있는 그냥 그런 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다른가요? 일단 라운드 버를 처음에 사용하게 되면 뻥 뚫리는 느낌 혹은 치수의 흔적을 찾아간 다음에 결국에는 저희가 XCR 월을 다듬으려면 테이퍼드 다이아몬드 버나 엔도 지버 같은 그런 네. 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버를 바꾸는 과정조차도 번거롭게 느껴져서 그냥 한 번에 모든 버로 해결을 하려고 요즘에는 그 테이퍼드 다이아몬드 버로만 근관 아동을 형성하고 있고요. 현미경을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저런 스탑을 달면 시야가 좁아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표시하는. 네. 아무래도 7mm 되는 지점에 네. 네임펜 같은 네. 걸로 이렇게 칠을 하면 시야가 가릴 걱정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레이 버 중에 네. 버의 길이 자체가 네. 7mm 혹은 8mm 정도 되는 그런 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가 다 잠기거나 아니면 살짝 잠기기, 완전히 잠기기 직전까지 근관 아동 형성을 그 깊이까지만 하신다면 안전한 위치까지 천공의 걱정 없이 근관 아동을 형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 테이퍼드 다이아몬드 바의 코팅이 인레이 와동 형성버는 너무 고와서 삭제 효율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오프닝을 하더라도 다른 또 협착된 그런 근관 입구를 찾으려면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네. 뭐 좀 안전하게 다른 근관들을 추가로 더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안전한 방법은 혹시나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불안하다 네. 싶으면 꼭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다가 근관 치료를 하다가 엑스레이를 다시 찍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그렇죠. 일인데 네. 그 번거로움을 조금만 이겨내신다면 천공의 걱정 없이 내가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모가 많이 된다든지 크라운 프랩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오클루전 리덕션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7mm 룰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뭐 룰이 있는지. 네. 네.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하악 대구치의 97% 그리고 상악 대구치의 98%에서 치수광의 천정 부위와 CJ가 일치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관 아동 형성의 깊이와 CJ, 잇몸과 치은이 닿는, 치아와 치은이 만나는 그 부위 위치를 비교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네. 정보네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치수광저까지 길이가 삭제되지 않은 크라운에서 대구치 네네네. 기준으로 7mm다. 네네. 그리고 그게 좀 힘든 상황이 오면은 CJ 라인을 봐서 네. 그쪽에서 이제 길이를 가늠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제가 구독과 형이 구독과 하면 형이 오른손은 좋아요. 좋아요? 제가 좋아할게요. 우리 둘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구독 형이 왼쪽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피해. 태산기